아니, 솔직히 여러분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은행에 넣어둔 그 돈, 이자 받는다고 안심하고 계시죠? 그 돈, 매년 조금씩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풀어보면요. 지금 은행 적금 금리가 3%대잖아요. 근데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년 만에 약 19% 올랐고, 금값은 1년 새 50% 뛰었습니다. 3% 이자 받는 동안 세상은 19%, 50%씩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를 완전히 뜯어보고 1천만 원으로 채권, 금, ETF를 조합해서 내 돈을 진짜로 지키는 설계도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구조를 제대로 뜯어볼게요. 여러분, 은행에 적금 넣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지금 대략 3%대. 1천만 원 넣으면 1년 뒤에 30만 원 정도 이자가 붙는 거죠. 통장에 찍히는 이 숫자를 겉보기 이자율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이자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아요. 물가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1년 뒤에 103만 원이 됐어요. 기분 좋죠? 근데 작년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장바구니가 올해는 105만 원이에요. 통장 숫자는 분명히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이자율이에요. 겉보기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분을 빼야 진짜 내 수익이 나오는 건데 그 숫자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두는 것 자체가 손해인 시대가 온 겁니다. 충격적이죠? 아니, 이게 과장이 아니냐고요? 실제 숫자로 풀어보면요. 적금 금리가 3%대인 동안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년 만에 18.67%가 올랐어요.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금값은요, 1년 새 50% 넘게 뛰었어요. 미국 주식 S&P 500은 최근 3년간 80%가 올랐고요. 3% 이자 받으면서 뿌듯해하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 적금이 사실은 손해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서 돈 쓰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국 연준이 경기를 살린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어요. 얼마나 찍었냐면요. 연준 자산이 4.2조 달러에서 8.9조 달러까지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새로 풀린 돈만 약 4.7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어요.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이 700조 원이 넘는데 그 약 7배에 달하는 돈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르는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 파티에도 여풍은 있어요. 비트코인은 올해 1분기에만 23.8%가 빠졌거든요. 하지만 큰 흐름을 한 발 떨어져서 보세요. 돈 쓰나미가 한번 밀려오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 깎여나갑니다. 양적 긴축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 2.5조 달러나 많은 돈이 시장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 이게 진짜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시대에 현금만 들고 있으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월급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내 돈의 힘이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은행 금고 안에서 조용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채권을 사면 되겠네?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초보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며? 그럼 채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현금이 녹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생각이 채권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채권의 기본 원리부터 짚어볼게요.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시소관계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10년짜리 정기예금을 금리 3%로 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금리가 5%로 올라버린 거예요. 이때 내 3% 예금을 누구한테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사려고 하겠죠? 새로 가입하면 5% 받는데 왜 3%짜리를 사겠어요? 할인해서 싸게 팔아야 겨우 팔리는 거예요.
이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채권의 만기 길이에요. 그네를 생각해 보세요. 줄이 짧은 그네는 바람이 불어도 살짝 흔들리잖아요. 근데 줄이 엄청 긴 그네는요. 바람 한 번에 확 흔들립니다. 채권도 똑같아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동에 훨씬 크게 흔들려요. 실제 숫자로 풀어보면요. 30년짜리 장기채는 10년짜리보다 약 2.5배에서 3배나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두 자릿수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에이, 그래도 채권인데 얼마나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상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여드릴게요. 미국 장기채 ETF 중에 TLT라는 게 있어요. 20년 이상 만기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고점 대비 약 50%가 폭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샀는데 주식보다 더 떨어진 거죠. 지금도 이 ETF 가격이 86달러 정도인데 52주 최고점이 94달러밖에 안 돼요. 회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나시나요? 강원도가 보증을 서줬던 레고랜드 관련 채권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채권 시장 전체가 흔들렸어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6%를 돌파했고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채권 들고 있던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정말 심장이 쫄깃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은 아예 안 사는 게 답이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단기채 ETF를 쓰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파킹 통장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만기가 짧은 채권은 금리가 움직여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줄이 짧은 그네니까 출렁임이 작은 거죠. 거기다 은행 이자보다 쏠쏠한 이자도 받고 달러로 투자하니까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채권은 안전자산이 맞지만 만기가 긴 채권을 잡는 순간 위험자산으로 변합니다. 초보자가 장기채에 손대는 건 안전하다고 믿고 뛰어들었다가 주식급 손실을 보는 지름길이에요. 짧은 만기, 즉 단기채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단기채로 기초를 깔았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달러조차 흔들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려면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 없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금 얘기입니다. 이자도 안 주는데 왜 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금은 이자가 없어요. 금고에 앉아 있을 뿐이죠. 근데 왜 부자들이 이걸 살까요? 금은 돈을 불리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 나를 지키는 보험이에요. 앞에서 진짜 이자율 얘기했잖아요. 은행이자 3%에 물가가 5% 오르면 진짜 이자율은 마이너스 2%입니다. 현금은 매일 힘이 빠져요. 근데 금은 물가를 따라갑니다. 매년 1%씩 구멍 나는 주머니랑 구멍 없는 주머니가 있으면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구멍 없는 쪽이죠. 그게 금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3년 연속 매년 1000톤 넘게 샀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자기네 종이돈을 못 믿고 금을 사는 거예요. 소방서장들이 불이 나기도 전에 방화복을 잔뜩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결과요. 2003년에 금 한 온스가 360달러 수준이었어요. 지금 4,677달러. 약 13배입니다. 금이 변한 게 아니에요. 종이,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금도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려요. 2011년 고점에서 2015년까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넣으면 안 되고 금융 방패의 한 조각으로 넣는 거예요. 자, 이제 왜 현금이 위험한지, 채권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금은 왜 필요한지까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걸 해볼 시간입니다. 1천만 원으로 이 모든 걸 조합해서 나만의 방패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씩 나눠야 하는 건데, 이 질문 하셨죠? 바로 답 드릴게요. 1천만 원 기준으로 4겹 방패를 조립합니다. 첫 번째 층, 500만 원은 달러 단기채 ETF에 넣어요. 전체의 절반인 50%. 이게 방패의 기초 갑옷이에요. 앞에서 배웠죠? 장기채는 위험하지만 단기채는 금리가 움직여도 가격이 거의 안 흔들려요.
거기에 달러로 들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인 상황에서는 환차익 방어 효과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 자산이 그걸 상쇄해 주는 거예요. 쏠쏠한 이자에 달러 방어까지. 방패에서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층, 200만 원은 금 ETF에 넣습니다. 전체의 20%. 이건 마법 방어막이에요.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달러마저 흔들리는 극단적인 순간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3년 연속 1,000톤 넘게 금을 사모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네 돈을 못 믿고 금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금은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최후의 보험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세 번째 층, 200만 원은 성장주 ETF에 넣어요. 전체의 20%. 여기가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방패로 수비만 하면 기회를 놓치잖아요.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베팅하는 창문을 하나 열어두는 거예요.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는 한 주에 2만 원대라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로 보면 이 20%가 방패 전체의 성장 엔진이 됩니다. 마지막 100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남겨둬요. 전체의 10%. 이건 비상회복약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모든 게 싸지잖아요. 그때 좋은 자산을 싸게 줍줄 수 있는 기회의 총알을 항상 주머니에 넣어두는 거예요. 현금이 많으면 돈이 녹지만 아예 없으면 기회도 놓칩니다. 딱 10%만 남겨두세요. 정리하면 50, 20, 20, 10. 갑옷, 방어막, 무기, 회복약. 이 4겹으로 방패가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 방패가 진짜 튼튼하려면 3가지를 분산해야 해요. 첫째, 자산 분산. 주식과 채권과 금을 섞는 거예요. 둘째, 지역 분산. 한국에만 몰빵하지 않고 미국 같은 해외 자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셋째, 통화 분산. 원화만이 아니라 달러 자산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맞물려야 어떤 위기가 와도 방패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50, 20, 20, 10 비율은 예시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20대와 50대는 상황이 다르고 공격적인 분과 안정적인 분은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은 당연히 사람마다 달라져야 해요. 중요한 건 이 원칙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비율을 찾는 겁니다. 비율보다 구조를 먼저 세우세요. 근데 여기서 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르는 파티가 한창이잖아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차를 빌려서 레이싱에 나가는 거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요. 잘 달릴 때는 짜릿하죠? 근데 사고가 나는 순간 수리비는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빌린 차일수록 사고 났을 때 더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감당 안 되는 돈을 끌어다가 뛰어들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내일 당장 뭘 사세요가 아닙니다. 그건 투기꾼의 질문이에요. 설계자의 질문은 다릅니다. 10년 뒤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이걸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되는 게 오늘의 목표였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금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진짜 이자율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채로 기초를 깔고 금으로 보험을 들고 성장주로 미래에 베팅하고 현금으로 기회를 남겨두는 것. 이 4겹의 금융방패가 어떤 폭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ETF가 뭔지 배웠고 오늘 그걸로 금융방패를 설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패의 설계도를 드린 겁니다. 이제 직접 조립하실 차례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설계도를 실전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종목과 매수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